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도달한 이후에 논란이 될 만한, 그리고 약간은 또 신경전을 하는 인터뷰를 했어요. 어떤 거냐? 포스테코글루가 분노하면서 한 말. 그러니까 요즘에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질 이야기가 매번 나오니까 본인도 예민하게 인터뷰를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4강전에 올라갔을 때 프랑크푸르트전, 그때도 골드 기자부터 토트넘 기자들이 프랑크푸르트전에 지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니라 메이슨 코치가 인터뷰를 할 것이다, 바로 경질될 것이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프랑크푸르트 이긴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미안하지만 내가 아직 감독입니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었어요.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얘기였냐? 당신과 맨유는 모두 힘든 시즌을 거쳐서 올라왔습니다. 결승전에 리그에서는 아무래도 매우 안 좋았으니까 리그에서 이 안 좋았던 성적에 비해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어떠냐? 심정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결승전에 올라간 것을 불편하게 생각할 거다. 왜냐? 지금 어떤 논쟁이 있냐면 최근에 심지어는 토트넘 혹은 맨유가 어디가 이기든 우승에 대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자격이 없다 라기보다 우승을 해도 이번 시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왔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우승을 해도 경질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번 시즌 너무할 정도로 못해서.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리그에서 고전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결승에 오르는 게 왜 폄하되는지 모르겠다. 결승에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이라면 왜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상위 세 팀은 항상 결승전에 올라가지 못하냐? 리그 성적 때문에 우리의 유로파리그 결승 올라가는 게 폄하되는 것이 불편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번 시즌 리버풀, 아스날, 맨시티 탑3 팀은 결승전에 못 가지 않았냐? 근데 우리는 결승전에 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승전 간 것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이제 이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 탑3 팀은 챔스고 토트넘은 유로파고, 그렇기 때문에 대회의 수준이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얘기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유로파리그 결승전 간 것에 대해서 너무 폄하를 당하니까 폄하하지 마라, 이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리버풀, 아스날, 맨시티를 꺼내오는 건 좀 비유가 적절치 않다, 비판을 받을 만한 또 인터뷰이기도 하고, 여기에 더해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늘상 말하는 이거예요. 우리가 리그에서 안 좋았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우리가 리그에서 안 좋았던 이유는 많은 그 부분이 우리가 처했던 상황, 그러니까 부상이 많았었다. 반더벤, 로메로 부상당했고 메디슨도 부상당했고 부상자가 많아서 리그에서는 우리가 이런 처한 상황 때문에 그래서 리그에서 못한 거다. 근데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했죠. 우리가 부상자가 돌아온 다음에 봐라, 유로파리그에서 보여주겠다, 이런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리그에서는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이제 부상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리그에서 성적이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결승에 오른 이 성과가 왜 폄하를 당해야 되냐. 그러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1등, 2등, 3등도 결승에 올라가는 그 팀이 몇 팀 없다, 왜 우리가 과소평가를 당해야 되냐 하면서 맨유도 그리고 우리도 결승에 오를 자격을 충분히 증명을 했다. 그러면서 약간 중간이 없습니다. 어떤 거냐? 당연히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간 게 폄하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분명히 유로파리그도 어려운 대회니까. 근데 동시에 그 리버풀, 아스날, 맨시티 챔스 팀들을 데리고 오는 것은 또 너무 유로파리그를 과대평가하는 거기도 하고, 여기에 더해서 마지막 멘트가 되게 재밌어요. 마지막 멘트. 어쩌면 맨유와 토트넘은 다음 시즌에 챔피언스리그에 나올 만한 팀들을 이기고 결승전에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기고 올라온 팀들, 맨유 같은 경우에는 소시에다드, 그리고 빌바오 이런 팀들,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는 알크마르, 그리고 보데글림트, 프랑크푸르트, 이런 팀들이 다음 시즌에 챔피언스리그에 올라올 수 있는 팀들이다.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올라올 수 있는 팀들이 분명히 우리가, 물론 이제 그리고 빌바오나 프랑크푸르트 이 팀들은 챔스에 올라갈 가능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챔스에 올라올 수 있을 만한 팀들을 이기고 우리가 결승전에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아주 어려운 난이도였다, 쉬운 일들이 아니다,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올라간 게 정말 대단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동안 경질 얘기, 그리고 계속 이제 비난을 받았던 그런 것에 대해서 또다시 대응하는 인터뷰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너무 나갔고 이런 얘기가 섞여 있어요. 이번에도 사실 챔스에 다음 시즌 나올 만한 팀들을 이기고 왔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프랑크푸르트나 빌바오나 이런 팀들이 챔피언스리그로 가면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있을 만한 팀들은 또 아니거든요. 토트넘도 마찬가지고
맨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그게 막 엄청난 그런 성과는 또 아닌데,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챔피언스리그 나갈 만한 팀들을 이기고 올라왔으니까 이게 또 엄청 폄하될 만한 성과도 아니고 이게 너무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폄하를 당할 때는 너무 폄하를 당하고 또 이제 이거에 대응할 때는 너무 이제 본인들의 성과를 크게 얘기를 하고 이게 너무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인터뷰에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난 경기가 약간은 수비적인 축구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프랑크푸르트전부터 보데글림트 1, 2차전 다 좀 수비적인 컨셉으로 경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질문이 들어갔냐? 당신은 공격적인 축구를 좋아하는데 이번의 승리는 실용적인 축구, 수비적인 축구로 올라가는 승리가 아니냐라고 했더니 나는 승리하는 것을 좋아한다. 내 선수 생활 내내 나는 승리만을 보고 경기를 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축구를 하든 승리하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우리가 준비해온 것들을 명확하게 이행했던 경기였습니다. 상대가 경기 리듬을 잡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상대를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상대가 불안해하는 것을 이용하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오늘은 우리가 약간은 내려앉으면서 기다렸기 때문에 상대가 볼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도 우리 진영으로 들어오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거, 이게 우리가 오늘 경기 승리를 위해서 했던 방식입니다. 이것도 약간 예전에 했던 이야기들과는 좀 다르죠. 리그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공격적인 축구하다가 지면 우리가 졌지만 공격적인 축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만 했는데 졌다. 보통 리그에서는 또 딴소리 했어요. 우리가 공격적인 축구를 하다가 졌지만 우리 축구 철학이 얼마나 좋았느냐 이걸 봐야지 왜 승부만 보냐. 우리가 경기를 지배했기 때문에 미래를 봐야지 왜 이 한 경기를 졌다고 해서 우리의 이 철학을 폄하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우리가 수비적인 축구를 해서 상대를 어렵게 만들었고 이것이 내가 추구하는 어떤 축구를 하든 승리를 위하는 이기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를 했냐. 맨유는 그러니까 아모린 감독은 유로파 대회의 우승이 본인들의 시즌을 구원하는 그런 대회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토트넘 입장에서 유로파 리그를 우승을 하면 이번 시즌 안 좋았던 것이 모두 만회가 되는, 그러니까 리그에서 너무 안 좋았으니까 리그에서 16등을 하는 게 이제 다 극복이 되는, 이 안 좋았던 것을 다 이제 반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구원을 받는 경기냐 결승전이. 당신도 맨유의 생각이 동의하냐 했더니 나는 맨유가 뭐라든 맨유의 생각을 내가 왜 신경 써야 되냐, 이게 왜 나와 관련이 있죠? 맨유 감독한테 물어봐라, 그거는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자가 다시 말해서 토트넘의 시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유로파리그 우승하면, 그랬더니 다시 화를 내면서 당신이 나보다 잘 알지 않느냐, 당신이 나보다 토트넘이라는 클럽을 더 오래 지켜보지 않았느냐, 트로피는 이 클럽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당신이 알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 이제 기사의 제목이 맨유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분노했던 포스테코글루라는 거예요. 분노했던. 이것도 어쨌든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약간 이제 예민한 부분인 거죠. 나는 유로파 리그에서 높게 올라갔다. 근데 리그에서는 좀 안 좋았으니까 리그에서 이제 욕먹는 거, 그 욕먹는 게 유로파 리그로 다 이제 퉁칠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로파 리그를 우승해도 경질될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질문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이제 결정적인 이 한 경기를 앞두고 또 4강전을 승리한 다음에 예민한 인터뷰를 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맨유랑 비교하는 게 우리랑 안 되는 이유, 비유가 틀린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우리가 우승하는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 정말 우리가 우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우리의 우승을 깎아내리려고만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약에 우승을 해도 이번 시즌 형편없었기 때문에 당신이 결승에 올라갈 만한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폄하한다. 그리고 혹은 맨유랑 우리를 비교하려고 한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맨유처럼 과거에 트로피를 많이 들어올린 팀이라면 나도 지금처럼 반응을 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이번 시즌에 16등이 아니라 리그 5등을 하고 있었다면 다들 뭐라고 했을 거냐? 포스테코글루,
잘하고 있지만 토트넘은 우승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냐. 그렇기 때문에 16등을 하면서 우승하는 것이 잘한 거 맞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어차피 이번 시즌에 16등이 아니라 5등을 하고 있어도 사람들이 삐딱하게 나를 보면서 5등 하는 거 잘하고 있지만 토트넘은 우승을 해야 되는 클럽이다. 트로피가 필요한 클럽이다. 이렇게 어쨌든 비판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토트넘의 상황을 보면 지금 결승전에 올라간 건 엄청난 일이다. 왜냐? 이 클럽이 15년에서 20년 동안 우승하지 못했던 시간, 팬들이 겪어온 이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우승 트로피를 가져올 수 있는 결승전에 올라간 건 엄청난 성과다. 나의 성과, 우리 팀의 성과를 폄하하지 마라. 맨유는 우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게 그 트로피에 대한, 만약에 이번에 우승을 해도 이번 시즌 안 좋았던 시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다르다. 트로피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본인의 이제 약간 방어적인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런 인터뷰를 할 때 보면 압박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경질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유로파 리그에서 최근 들어서 보면 경질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다가오니까 선수비 후역습을 선택을 하고 있죠. 그게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예요. 본인의 축구 철학을 좀 포기하면서 이제는 조금은 선수비 하겠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번 보데글림트전도 역습하는 장면 많잖아요. 이렇게 토트넘이 수비 라인에 있다가 역습으로 나갈 때 뛰어나가는 히샬리송, 우도기, 그리고 뛰어나가면서 히샬리송이 볼을 잡은 다음에 뛰어나가는 우도기에게 한 번에 스루 패스를 넣어주면서 보데글림트의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굉장히 좋은 역습 찬스를 맞이할 뻔했던 이런 장면이었죠. 이렇게 이번 시즌 내내 약간 이제 융통성 없이 너무 수비적인 컨셉은 버리고 공격적으로만 나왔었던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런 이제 비판들이 막 나오니까 유로파리그 올라가봐야 당신 유로파리그 떨어지는 순간 바로 경질이다. 심지어는 우승시켜도 경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성적을 챙겨야 된다는 마인드로 수비적인 전형, 보데글림트를 상대로도 기다리는 전형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 얘기했던 것처럼 보데글림트가 토트넘의 수비 블럭 밖에서 볼 점유를 많이 하지만 이 볼 점유가 우리들의 수비 라인 사이로 들어왔을 때, 공격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수비 블럭을 만들고 있다가 볼을 빼앗아 내면서 효과적인 역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얘기하는 걸 보면 확실히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성적을 이제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유로파 리그에서 최근 3경기가 다 점유율이 낮아요. 축구 철학을 이제 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보데글림트와의 2차전 점유율 30%, 보데글림트와의 1차전 심지어 홈이었지만 점유율 40%, 그리고 8강전 프랑크푸르트와의 원정 경기 점유율 39%. 요게 프랑크푸르트와의 1차전은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56%. 이때는 근데 오히려 토트넘이 경기력이 안 좋았죠. 8강 1차전에 굉장히 경기력이 안 좋았고, 그 다음부터 8강 2차전, 4강 1차전, 2차전 요 이제 경기들은 본인의 목에 칼이 들어왔으니까 경질 직전이니까 수비적인 컨셉을 가져가면서 그래도 분위기 반전이 됐거든요. 유로파 리그를 한정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뭔가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렇게 전술 변화를 가져갈 때 잘 맞아떨어지면서 우승하는 팀들이 종종 또 있습니다. 토너먼트를 올라가면서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가고 그게 잘 먹히면서 우승하는. 그래서 지난 경기도 쿨루셉스키가 수비적인 역할을 맡았어요.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있었지만 쿨루셉스키가 보데글림트의 수비형 미드필더 베르그, 이 선수가 후방 빌드업을 해주는 선수거든요. 나폴리의 로보트카 같은 후방 플레이메이커인데 이 선수만 따라다녔죠, 쿨루셉스키가. 그래서 이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갈 때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쿨루셉스키가 강하게 압박하면서 여기서 볼을 끊는, 그래서 보데글림트의 빌드업 과정을 방해를 하는 공격적인 역할보다 저 역할을 더 많이 부여를 했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결승전에도 조금은 오히려 수비 전략을 들고 나올 것처럼 보인다는 게 우승 가능성을 개인적으로는 더 높일 수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만약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공격적인 전술로 보데글림트전을 어쨌든 이기고 올라갔다면 공격적인 전술을 썼을 거잖아요, 결승전에도. 근데 그러면 오히려 아모린 감독의 상대를 끌어당기고 역습하는 그 전술에 오히려 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수비적인 전략을 쓰니까 오히려 결승전이 토트넘 입장에서 기대가 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유로파 우승을 해버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거치 문제 이런 게 나오지만 이게 되게 애매해져요.
어떤 거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인터뷰에서도 들어보면 맞는 말 같거든요. 리그에서 정말 안 좋았지만 토트넘은 트로피가 중요한 팀이기 때문에 리그에서 16등을 해도 트로피를 가져오면 나는 성공한 거 아니냐, 이런 인터뷰를 한 거잖아요, 포스테코글루가. 근데 그 말이 또 일정 부분은 또 맞아요. 토트넘은 또 트로피가 필요한 팀이니까. 근데 그걸 감안해도 너무 리그에서 못했기 때문에 이제 비판을 받는 건데, 만약에 우승을 시키면 지난 시즌 테나흐 감독처럼 그래도 우승했잖아, 그래도 우승시켰잖아, 최근 한 15년 동안 가장 최고의 감독이잖아, 15년에서 20년 동안 우승시켰으니까, 그러면 다음 시즌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유임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뭔가 판도 조금씩 깔려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우승을 하면 어떻게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거치가 정해질지도 되게 재밌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